들깨를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깨는 잎, 기름, 가루 또 껍질은 깻묵으로 쓰는 우리가 자주 먹는 맛있는 음식인데요. 우리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들깨는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으며 특히 뇌 건강과 암을 예방하는데 너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들깨와 함께 먹으면 몸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식당에 가셔서 들깨 칼국수나 수제비를 자주 드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들깨를 넣은 칼국수나 수제비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셔서 더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분명 들깨 칼국수를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들깨와 밀가루는 소화할 때 서로 다른 효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들깨에는 지방과 섬유질이 많고 밀가루에는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우리 몸은 각각을 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디게 되고 위에 부담이 가서 배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인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서 혈당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들깨의 지방과 섬유질이 혈당 상승 속도를 일시적으로 늦출 수는 있지만 혈당 상승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밀가루와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데요. 들깨에는 기름이 많고 밀가루도 칼로리가 높아서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칼로리 섭취가 과다해져 체중이 늘어나거나 비만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들깨 칼국수를 드실 때는 건강을 위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들깨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미역입니다. 들깨가 들어간 미역국은 따뜻하고 참 맛있는데요. 미역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들깨의 지방은 철분의 흡수를 더 잘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함께 먹으면 뼈와 혈액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또 미역은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준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압을 잘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미역도 항염증 성분이 있어서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체내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미역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요오드는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은이나 납 같은 유해한 중금속들이 몸에 쌓이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요오드가 이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미역을 자주 먹으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음식인데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몸속에서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쌓인 산성 물질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미역을 먹으면 몸속 산성을 중화시켜주고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디톡스 효과가 있어서 미역은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미역의 요오드와 들깨의 비타민 E가 결합하면 피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요오드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비타민 E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들깨와 미역을 함께 먹으면 피부를 더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2번째는 식용유 대신 쓰는 들기름입니다. 맛과 건강을 생각해서 콩으로 만든 식용유 대신 고소하고 몸에도 좋은 들기름으로 계란 후라이 등을 만들어서 드시죠. 하지만 이렇게 들기름을 식용유 대신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열에 약해서 쉽게 변질되기 때문인데요.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영양소지만 가열하면 불안정해집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산화가 일어나면서 유해한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가열된 들기름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산화된 지방이 생기고 과산화지방 같은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유해한 물질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세포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고온 요리보다는 차가운 요리에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들기름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바로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드레싱에 뿌리거나 밥에 살짝 넣어 먹거나 김치에 섞어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을 온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들기름의 영양소가 변질되지 않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고온에서 요리할 때는 식용유나 올리브유 같은 가열에 강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름들은 가열에도 변질되지 않아서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계란과 함께 된장국, 두부부침, 두부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두부는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인데요. 이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두부를 들깨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을 키우고 체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근육이 부족한 시니어 분들에게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들깨에는 건강한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부와 들깨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 두부는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들깨가 함께 있으면 들깨에 있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더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두부와 들깨는 함께 먹으면 뼈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가요? 들깨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어서 장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들깨에는 비타민 E가 많아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피부가 더 건강하고 빛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두부는 칼로리가 낮으면서 영양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두부는 단백질이 많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들깨는 건강한 지방이어서 지속적인 포만감을 주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오래된 들깨가루입니다. 국밥이나 보양탕집에 가면 들깨가루가 있어 국물에 넣어 먹으면 걸쭉한 게 참 맛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들깨가루가 건강을 망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기와 접촉해 오래된 들깨가루는 산패되며 그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더 빨리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패된 들깨가루를 먹으면 피부가 늙거나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산패된 지방은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몸에 쌓이면 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들깨가루는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간에도 좋지 않은데요. 산패된 지방은 간에 부담을 주며 오래 먹으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이 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요. 산패된 들깨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소화기 문제는 음식이 상했을 때 생기는 흔한 증상입니다. 산패된 들깨가루를 자주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몸이 아플 때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산화된 들기름은 혈관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혈액이 잘 흐르지 않는 건데 이러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산화된 들기름은 염증을 증가시켜서 심장과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몸에 좋고 맛있는 감자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유럽에서는 쌀밥 대신 주식으로 많이 먹는데요. 감자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자를 먹으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고 심장 건강을 또 한 번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자는 비타민 C도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답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이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염증을 줄여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먹으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감자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나 비타민 D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몸에 더 좋답니다. 들깨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 보관도 잘 해야 하는데요. 들깨가루는 습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라겔락 같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좋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큰 용기에 보관하면 꺼낼 때마다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작은 통에 나눠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분한 들깨가루는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넣고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봉하고 나서 1개월 정도는 드셔도 되고요. 밀폐된 것은 2개월까지 냉장고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해동할 때 영양소가 파괴되고 자연적으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냉동 보관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공기 중에서 썩기 쉽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하는데 내 냉장고가 시원찮으면 김치 냉장고에 야채 보관하는 곳에 같이 넣어두시면 됩니다. 들기름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으셔야 하고 햇빛을 쐬면 산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짙은 색 용기나 빛을 차단할 수 있게 들기름 병거들 포장하시면 좋습니다. 또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방앗간에서 가지고 오셨던 소주병 그대로 보관하지 마시고 더 작은 병에 소분해서 보관하시면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도 보관 기간은 개봉 후에는 1개월, 개봉 전에는 2개월까지 냉장 보관 가능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들깨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한민국의 건강 함께 지켜주세요.